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당선되었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은 210석 가운데 30석 정도밖에 당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 방식으로는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어려워졌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전쟁 기간이었던 1951년 12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하였고 1952년에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였다. 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하여 결국 헌법에 명시된 30일간의 공고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기립표결로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찬성 163표 반대 0표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제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이 절충되어 통과되었다. 발췌 개헌에 따라 시행된 국민 직선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1954년 5월 20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1954년 11월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135명이 찬성하여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수학 통계에서 사용하는 445입을 적용하여 135명만 찬성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445입 개헌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을 445입함으로써 의결 정족수가 135가 되어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새 헌법에 기초하여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의 신익회 후보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이승만이 무난하게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조봉암이 유효 투표 30%를 차지하는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였고 부통령에 출마한 자유당의 이기붕이 낙선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 때문에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사형에 처하는 일명 진보단 사건을 조작하였다. 나아가 공산당의 흉기를 분쇄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1958년 12월 24일 언론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승만이 85세의 고령이었고 지난 선거에서 야당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자유당은 어떻게든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하였다. 결국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이기붕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유당 정권에 대한 저항은 3.15 부정선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1960년 2월 대구 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이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갈 것을 우려하여 일요일에도 강제 등교시켰는데 학생들이 이에 반대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발포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자 1960년 4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르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4월 19일에는 서울의 주요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시민까지 합세하여 대통령의 집무실인 경무대로 향하였다. 그러자 이승만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은 선언문을 발표한 후 사퇴 견해를 밝히고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는 식으로 무마하며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대학 교수 300여 명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 시위에 많은 시민이 합세하였다. 결국 4.19 혁명 당시 이승만의 거취에 가장 큰 변수가 되었던 것은 미국의 태도였다. 광복 이후 미국은 이승만을 적극 후원하였으며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4월 19일 시위를 계기로 미국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
한국인의 반이승만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거센데다가 자칫 사태를 낳거나 했다가는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미국의 비판적인 정부가 들어 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4월 20일 미국 무부는 한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승만은 결국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하야였고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그리하여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사망하였다. 그 같은 해 7월 27일 가족장으로 연결식이 있었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